장삼이사 유감. 오늘은 그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밌는 사건이죠. 전 국민이 다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전입가경이라고 그러죠.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바로 필리버스터 정국입니다. 전에 김대중 씨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워낙 오래전 일이고 우리나라 같은 곳의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또 등장할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저거 얼마나 갈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상황이 지금 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여기서 국민들이 조금 감동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고르냐, 누가 틀렸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는 거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소신을 위해서 저런 고통을 감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 그런 거에 조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의 방청객석이 점점 꽉 들어차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대테러법인가요? 대테러 방지법이죠. 대테러 방지법인가요? 아무튼 그런 건데 테러 방지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일반 국민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그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누구나 다 가리지 않고 다 무슨 감청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같은 일반적인 장삼이사의 핸드폰을 뒤지는 국정원이 과연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무관한 얘기인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된 정부가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정부의 통제, 그 국가기관의 어떤 무소불위적인 그런 행위가 확대되거나 혹은 만용됐을 때 그때의 어떤 위험 이런 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썩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필리버스터를 한다길래 그래 이렇게 한 정도 그랬었는데 드디어 진짜 필리버스터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젊은 친구가 나와서 비례대표제 의원이죠. 젊은 친구가 나와서 시작을 하길래 5시간 넘겼어요.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좀 있더니 또 여자분 한 분이 나오시더니 7시간이고 10시간입니까? 아무튼 10시간이네. 10시간을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래 중도입니다. 중도는 양쪽, 그러니까는 보수와 진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이쪽, 어떨 땐 저쪽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의 정치적 이념에 꽉 그렇게 어떤 고형이죠.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대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테러 방지법이죠. 테러 방지법 같은 건 국가로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야당 측에서는 테러 방지법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테러 방지법에 속해 있는 어떤 독소 조항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거 갖고 이제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전 그것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서 보니까 야당이 왜 저런 걸 반대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죠. 관심도 없었던 법원에 필리버스터가 무려 7일째 계속되면서 관심이 없던 사람조차도 도대체 테러 방지법에 뭐가 문제라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테러 방지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악용될 소지가 높은 그런 어떤 독소 조항 가지고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일단은 야당이 좀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유리한 입장을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뭐 제 주변 사람들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그런 그 의원들의 어떤 그 고통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게 막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5시간, 10시간씩 서서 화장실 한번 못 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그것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하다못해 강단에 한 번이라도 서본 사람들 혹은 뭐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봤던 사람들은 다 아는 아주 극한 고통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째에 이어지고 있을 때의 그 놀라움, 이게 이제 충격으로 와닿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테러 방지법 내용을. 거기다가 또 그 의원들이 막 그거 갖고 테러 방지법을 막 조목조목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편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그 댓글처럼 아니 다른 법안도 좀 이렇게 이렇게 심도 있게 좀 토의를 해보지. 테러 방지법 하나 갖고 이 난리를 치나 싶기도 하고, 뭐 좀 한편으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도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필리버스터 때문에 생긴 현상이 있다는 거죠. 첫째가 뭐 댓글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정치가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의원들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당의 비례대표제는 글쎄 뭐 존재했던 그런 것도 잘 못 느끼겠어요. 존재 가치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는 건지도 존재감도 잘 모르겠고, 오로지 아는 사람은 그 다문화 의원, 뭐 온 국민이 다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아니면 좋아하지 않는 거로 비춰지는 다문화 의원밖엔 기억이 나는 사람이 없어요. 비례대표제가 그렇게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야당은 드디어 비례대표제가 정말로 많은 고민 끝에 선정되어진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 의원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효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법안을 토의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이 정도의 토론은 여태까지 없었고, 그냥 앉아서 전부 다 방망이를 두들기고 무슨 법안인지도 모른 채 통과시켰던 그동안의 관행이 심히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는 도대체 토론 한 번 안 해보고, 저렇게 진지한 토론 한 번 안 해보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무슨 PC에 있는 그 인터넷 서핑하면서 찬성 혹은 반대를 눌러댔던 것은 혹시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별로 관심도 없었던 국정원이라는 기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가 되나요? 제가 지금 몇 번째까지는 다 모셔봤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대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번째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다섯 번째쯤 어떤 효과라든가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이건 뭐냐면, 자,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여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여당의 횡포,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당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네요. 다수당이라고 그러죠. 다수당의 횡포를 필리버스터라는 그런 거 갖고 막을 수는 없을지언정, 이게 문제가 있다고 외칠 수는 있다는 그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 한때는 약자들의 혹은 힘없는 자들의 어떤 역습이라고 그럴까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역습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국민들에게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효과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또 궁금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끝날까? 어느 기사에 나온 말이 정확한 것 같은데 어느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와 같다. 기호지세라고 그러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은 뭐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거침없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문제는 내릴 때입니다. 호랑이 등에서 내릴 때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지 않아야 되거든요. 흔히 말하는 출구 전략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호랑이 등에 타서 멋지게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내릴 때도 멋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출구 전략도 자 전쟁은 멋있게 시작을 했지만은 이 전쟁을 큰 피해 없이 마무리를 지어야지만이 비로소 승자라는 겁니다. 이게 또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궁금해 죽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필리버스터 그 자체는 어떻게 결론이 날 건지는 뭐 뻔히 보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 안 될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통과가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영화 암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영화 암살에 누구죠? 그 여자가 한 말이 아주 멋있었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왜 독립운동을 하느냐 이런다고 해서 국가가 독립이 될 일도 없고 그리고 어쩌면 부질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 같은 사람 몇 사람이 싸운다고 해서 빼앗긴 나라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뭐 식의 질문에 그 여자 주인공이 한 말이 있지요. 알려줘야지. 우리가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 대사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다수당이 그냥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못 이기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알려줘야지. 우리가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처럼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다수당, 여당이 조금 수세에 몰린 상황입니다. 뭐 일반적인 평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 전국은 야당의 승리입니다. 게다가 국민의당이라고 뭐 안철수 씨가 만든 신당이 있었죠. 여기는 이 공식적으로 참여 여부를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개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살살 이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유가 뭐죠? 국민들이 관심을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얼굴을 알리는 것처럼 효과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좀 있으면 선거인데 공천 문제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러니까는 얼굴을 알리고 싶어가지고 조금씩 참여하는 그런 의원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처음에 1, 2, 3, 4 뭐 이렇게 했던 분들 몇 분 계시죠. 그분들은 정말 국민들 머리에 각인이 된 건 맞습니다. 아주 깊이 각인이 돼버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알려줘야지. 우리가 이길 수는 없을지 몰라도 알려줘야지. 우리가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뭐 이런 대사가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버스터 전국은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5-6가지의 어떤 그 효과, 결과, 현상 이런 것들을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여당이 수세로 바뀌었습니다. 여당이 수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야당의 비례대표제의 어떤 그 진면모 같은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친구들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떡을 받아 먹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원래 비례대표제에 관심이 좀 많았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저는 비례대표제를 마치 선심 쓰듯이 떡을 나눠주듯이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봉사하고 싶은, 쓰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멍석을 깔아주고 기회를 주는 그런 비례대표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에 실망을 했던 게 이제 그 다문화 의원들 선정하면서 그때 내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막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야당의 비례대표제들은
비례대표 의원들은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줘버린 거예요. 저 친구들은 잠자다 말고 어느 날 갑자기 떡을 받아 먹은 그런 행운아들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고생도 많이 했고 정말로 자신의 실력과 내면을 갈고 닦았던 사람들이 비례대표제 의원을 받았던 거구나.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느낌을 줬다는 거예요. 전 이게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지금 그런 사람이 물론 있을 겁니다. 절대 없을 수가 없어요. 뭐 다문화 의원분도 사실은 어쩌면 이렇게 기회를 주면 또 멋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렇게 존재감도 없는 그런 그 여당 의원, 여당의 비례대표제 의원들이 존재감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 그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야당도 마찬가지였는데 필리버스터 정국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버티기만 하는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의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제가 조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속이 빈 듯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윗사람한테 손바닥이나 잘 비벼가지고 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당도 앞으로는 비례대표제 의원들을 좀 정말로 실력 검증을 전 한 사람들을 줬으면 좋겠어요.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도 멋진 비례대표제 의원이 있다는 걸 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필리버스터라는 그런 정국, 필리버스터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그대로 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약자들의 역습, 이게 아주 멋지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멋있는 정치만 한다면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맨날 싸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법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찬성 반대를 하고 방망이 두들기고 심지어는 자기가 낸 법안을 자기가 반대하는 셀프 반대라고 그런 기사가 떴는데 이건 실수로 그랬다는 건데 아니 자기가 낸 법안을 실수로 반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튼 그런 그 코미디 같은 그런 법안 제출을 하는 기관, 이게 독점 기관입니다. 법안 제출은 거의 독점에 가까워요. 행정부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방망이는 여기서 두들겨줘야 되거든요. 이 국회에서 그런 코미디만 쭉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것이 맞든 틀리든 진지한 목소리를 내는 이런 필리버스터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쇼킹했던 건 사실이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법안이 어떻게 발의가 되든 간에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검토하시고 피가 터지도록 서로 한번 토론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1,200만 원, 1,300만 원 가까이 가져간다 그러죠. 한 달에. 그 월급에다가 무슨 후원금에 무슨 업무 추진비에 잔뜩 쓰는 그런 쓸데없는 특권에만 눈이 먼 그런 아주 날 건달 같은 정치인이 아닌 좀 멋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버스터에서 이야기하시는 의원들처럼. 한편으로는 필리버스터가 약간의 선거운동으로 이용되는 감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만약에 정말로 이걸 막고 싶었으면 여당도 토론에 참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당은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빨리 끝내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참여할 수가 없죠. 맞대응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맨 딴지나 걸고 앉았고 쓸데없는 무슨 공천 이야기나 해야 되고 참 그런 그 수준 낮은 그런 분들 참. 하여튼 거기서는 도리어 감점됐어요. 여당이 감점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욕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토론을 하세요. 정말 할 말 있으면 나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틀렸고 저건 저렇게 틀렸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딴지만 걸어대요. 그러니까 좀 비겁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그 고생을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 의원들이 더욱더 멋있고 빛이 나 보이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횡설수설하는 것은 제가 뭐 정치평론가가 아니잖아요. 장사미사거든요. 그리고 중도파예요.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이번은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정치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끝날까도 대강 짐작은 하지만 결과는 짐작을 합니다. 이건 테러 방지법은 통과될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땐 통과돼야 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뭔가 한 번쯤은 국민들에게 확실한 인식을 갖게끔 그렇게 모습을 보여준 야당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당도 앞으로도 이런 그 멋있는 정치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아무튼 뭐 테러 방지법 그 자체까지 제가 어떻게 무엇을 뭐 안다 모른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길거리에 앉아 있는 시장 바닥에 무슨 평범한 그런 필부 평범한 어떤 남자 하나가 뭐 선거법에 대해서 뭐 혹은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전국의 형태가 너무 진지해 보이고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재밌고 알려줘야죠. 이길 수 없을지 몰라도 알려줘야죠. 우리가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자꾸 그 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튼 잘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러 방지법이 이 국가에 존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내부에 어떤 독소 조항이 있어서 수정을 요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법안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몇 마디 해본 겁니다. 장사미사 유감, 오늘은 필리버스터에 관해서 횡설수설 몇 번 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